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함영선입니다. 이슈와 뉴스 속 숨어있는 의미를 파헤쳐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 부동산, 금, 채권까지 여러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실에 있는 자산들이 블록체인 토큰이 되는 RWA가 시장의 새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건데요. 대형 글로벌 금융사까지 가세하며 기회는 커졌지만 세금과 규제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RWA 뜻과 방식, 그리고 강점과 리스크, 또 국내 도입이 가져올 변화를 차근히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DSRB의 김세희 책임연구원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이 최근 코인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나 채권을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RWA 토큰화가 화제입니다. 네. 이 RWA 뜻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약자이기 때문에 리얼월드 에셋이기 때문에 온체인,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모든 실물 자산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기술도 사실 RWA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거에 해당되는 모든 실물 자산 또한 RWA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물 자산을 디지털 장부에 기록을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장부에 기록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영역에서 디지털 토큰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RWA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많이 화제되었던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이랑 RWA는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한국에서 논의되었던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증권에 해당되는 것에 한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RWA가 훨씬 더 상위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RWA는 저희가 뭐 주식 채권에 해당되는 어떤 증권 을 포함해서 그거 외에도 그냥 실물 자산, 저희가 눈에 보이는 뭐 이런 물건들도 사실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면 다들 RWA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증권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증권에 한정돼서 저희가 자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큰 증권은 증권에만 한해 있고 네, RWA는 증권을 포함한 실물 자산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RWA가 더 큰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현재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법안이 입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동안은 사실상 증권 하에 어떤 규제를 하려고 했었고요. 만약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좀 영역은 확대되나 그래도 여전히 RWA의 하위 개념이라고 봐주시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RWA가 실물 자산을 포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실물 자산에 미술품이나 건물 같은 자산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토큰화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RWA가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현실의 자산, 실물 자산을 이제 토큰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제 토큰으로 바꿔서 저희가 예를 들면 기존에는 뭐 은행 계좌나 아니면 증권 계좌를 통해서 어떤 실물을 주고받거나 혹은 뭐 서면으로 받았던 것들을 지갑, 그러니까 전자 지갑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토큰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좀 간단하게 저희가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어떤 자산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자산의 가치를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막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뭐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처럼 이제 뭐 그거의 방식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정하게 되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그럼 규제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사실상 토큰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떤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그 후에 이제 좀 정해지면 기술적으로 어떤 토큰이 발행되기 위한 하나의 최소한의 조건들이 이제 갖춰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은 이 실물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걸 토큰으로 재설계하고 그 재설계된 토큰을 바탕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사실 그리고 중간에 좀 기술적으로 약간은 어려운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약간 생략을 했는데 예를 들면 블록체인은 외부 데이터들을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거래되기 이전에는 외부 데이터를 이제 호출하는 것들을 저희가 오라클이라는 용어로 쓰이는데요. 그런 오라클 같은 과정들을 붙이는 게 가장 RWA에서 난이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계속 궁금한 지점들이 생기는데 이 실물 자산의 디지털 가치를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실물 자산 그 자체는 블록체인에 연결이 되는 건가요?
실물 자산이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굉장히 형태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산 자체를 온체인화해서 바꾸는 형태도 될 수 있지만 이 단계까지는 아직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먼 것 같고요. 다만 소유권 혹은 이거에 대한 어떤 등기, 혹은 이런 것들을 1대1 매칭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치를 담보로 두고 그 담보로 한 가치를 디지털로 거래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저희가 네. MTS도 있고 뭔가 비슷한 개념으로 작동이 되는 거래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 왜 굳이 토큰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토큰화를 하는 주체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좀 형태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 불편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비클이 아닌 새로운 비클로 이걸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 해보셨으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저희가 내야 되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토큰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제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USDT나 USDC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토큰화 플랫폼이 훨씬 더 세제 혜택이라든지 혹은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가 가장 큰 이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거를 왜 하느냐 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단순하게는 유동성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토큰은 여러 가지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1대1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로 이제 쪼개는 과정에서의 유동성이 확보된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어떤 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국내에서도 여러모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의무를 벗어날 수 있어서 이 코인을 통한 미국 주식 거래가 더 이득이다라는 관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세금이나 규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세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저희가 주식 거래일 때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토큰화된 주식들은 저희가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과세는 현재까지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가 현실적으로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어떤 과세가 되더라도 이제 소급 적용이 되거나 혹은 과세가 된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한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똑같이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이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될 수 있으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RWA를 통한 이 주식 거래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RWA로 주식을 거래하는 건 사실 코인으로 현금을 바꿔서 거래소에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코인을 현금으로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기반으로 특정 코인을 사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거래소에 있는 테더를 사서 그 테더를 해외 거래소로 넘긴 다음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물론 꼭 스테이블 코인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가장 범용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 거래소랑 주식 투자자 사이에 이 블록체인이 끼어드는 모양새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 거래랑은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사실 저는 이게 직접 거래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법적으로는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간접 보유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격과 배당이 좀 1대1로 대응되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는 사실 그냥 똑같이 그 저희가 주식 거래하듯이 직접 거래에 맞는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이제 해외 주식 거래를 할 때도 저희가 예탁 증서라는 표현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보통 ADR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어떤 특정 종목 옆에 ADR이 적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 비슷한 형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이거의 신탁이나 혹은 이거를 소유하는 회사가 실제 현지 회사라고 저희 현지의 뭐 어떤 신탁 회사나 은행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소유권 저희가 가져갈 수 있고요. 배당도 똑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해외 주식 거래하는 것과 전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탁 증서의 주체가 블록체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큰 형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사실 예탁 증서의 주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네. 그 하나의 기술적인 게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간 거지 예탁
증서의 주체는 똑같이 동일합니다. 이제 그건 바뀌지 않았는데 저희가 해외 주식도 예탁 증서이지만 국내에서 거래할 때는 그게 뭐 직접 거래라고 보지 않는 것 아니다라고 보지 않는 것처럼 토큰화된 어떤 주식도 또 동일한 개념입니다. 큰 틀에선 다르지 않다. 그렇게 네, 요약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블록체인을 통한 RWA가 어찌 보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거고 또 네. 다르게 보면 중앙화된 주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연결 리스크도 여러 가지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타임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디테일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에서 저희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자체로만 보면 온체인 위에서의 거래는 즉시성이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에 이거를 처음 정산이라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해주는 어떤 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주체들이 없기 때문에 타임렉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것 같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짧게 말씀드렸던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외부 데이터와 연결되었던 지점들 그런 지점들 사이에서는 타임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뭐 API라던가 혹은 상품으로 팔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앙화된 주체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오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저희도 똑같이 예기치 않은 사고들은 항상 있잖아요. 주식에서도 항상 모든 것들이 대응되는 건 아니고 다만 기존에 예측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대응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에서는 비슷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RWA 토큰 중에서도 이 미국 국채나 금을 토큰화한 상품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안전자산 시장에는 이 RWA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RWA 자체가 작년 대비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게 어떻게 보면 미국채거든요. 거의 한 1년 동안 2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 반대로 이게 채권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역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금융 안정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본 시장 대비 이 토큰화된 국채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그냥 성장세가 빠른 거지 아직은 너무 작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다. 다만 이런 것들이 약간 연결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블랙록의 비들이라든지 뭐 이게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내러티브가 쭉 가져가고 많은 전통 금융에서의 어떤 참여도가 굉장히 활발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단기채의 하나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유동성 측면에서도 좀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금융기관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확장성이 뛰어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RWA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가지는 비중이 적다 보니까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영향을 주기에는 본 시장의 규모가 너무 크다. 네.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이런 세계적인 대형 금융회사들도 RWA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기존 레거시 시장의 확장에도 RWA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RWA라는 큰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 가장 메인 회사가 블랙록이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데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내러티브를 왜 계속 연사로 활동하든 아니면 어떤 리포트를 내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왜 하냐라고 하면 결국은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럼 어떻게 돈이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SEC에서도 최근에는 주식 토큰을 좀 지지하는 어떤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 주식 토큰이든 아니면 뭐 채권이든 이걸 거래하는 거에 하나의 기준점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럼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이 상품들이 많아진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많아지고 혹은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건데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통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럼 발행 또한 많아질 텐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결국 미국채 어떤 준비금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채의 발행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규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미국을 위대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의미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채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하니 이걸 포괄하는 가장 큰 개념이 RWA이고 이거의 어떤 상품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지점까지를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RWA가 이 미국의 레거시 시장에도 확장에도 도움이 크게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미국의 어떤 헤게모니를 더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내러티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RWA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국채나 또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레거시 시장의 확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뭔가 조금 더 첨언을 하면 미국채 수요를 견인하는 거에 추가적으로 사실 이 실물 자산을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융 인프라 자체를 사실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키를 미국 기업이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RWA 관련 토큰과 또 핵심 프로젝트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향후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시는 핵심 프로젝트나 코인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관심이 좀 많은 게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들은 주식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식 어떤 토큰화 플랫폼인 엑스스톡스 같이 이제 이런 플랫폼을 출시한 프로젝트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미리 서비스해보고 어떤 유저들을 많이 확보해본 프로젝트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추천한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리플의 하나의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디날이나 뭐 혹은 인젝티브 이런 플랫폼들이 사실 주식 토큰화라는 어떤 메인 내러티브를 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본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RWA 시장이 조금은 작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RWA 시장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관리를 할지 아니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뭐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조차 아직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입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 규제 프레임워크의 큰 틀 자체가 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RWA로 좀 좁혀본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라든지 혹은 이제 실물 자산과 이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건지 기술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틀이 한 번도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규제적으로나 기초적인 논의부터 저희가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RWA는 저희 금융시장의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이 시장에 편입돼서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는 기존 거래소라든지 이 금융권에서 도입을 반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MTS 점유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저는 거기서 토큰화 플랫폼을 가져가는 회사가 저는 점유율이 뭔가 지금 현재는 토스증권이 압도적인 것처럼 그 다음 킥 혹은 다음 주자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 토큰화 플랫폼을 오히려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네이버와 두나무 간의 이제 협력 이런 흐름들도 사실은 저는 그 업비트의 기화 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권에서도 RWA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뜻이네요. 네, 그리고 고려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김세희 연구원께서 생각을 하시는 이 RWA 시장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뭐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종 방식까지는 사실 뭔가 그려지진 않지만 저는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에서 주식 토큰화 플랫폼, 예를 들면 뭐 L2 기반의 어떤 토큰화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보다 환전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거나 혹은 뭐 24시간 거래라든지 혹은 저희가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한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오픈 AI나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X와 같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어떤 접근 권한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상 저는 생각보다 근시일 이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RWA는 생각보다 주식을 필두로 빠르게 다가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좀 하기 힘든 24시간 거래나 또 비상장 주식 접근 뭐 이런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지금까지 김세희 연구원과 함께 RWA 토큰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김세희 연구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마켓워치는 앞으로도 투자자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